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은 인간의 가장 슬픈 착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뒤 남겨진 죄조차 스스로 털어내고 돌아섰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서연에게 남편인 도훈은 세상의 전부이자 우주였으며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중력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면서도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미래를 꿈꾸었던 두 사람. 도훈은 서연이 추위에 떨 때면 자신의 코트를 벗어주었고 서연이 아플 때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던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예고 없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훈의 눈빛에서는 서연을 향한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어깨에는 지독한 권태와 짜증이 내려앉아 있었고 서연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 밥상을 보면서도 그는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표현 대신 반찬이 짜다거나 국이 식었다는 식의 건조한 타박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가 회사 일로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 짐작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현실의 팍팍함이 그 다정했던 남자를 잠시 지치게 만든 것뿐이라고 자신이 더 이해하고 감싸 안으면 예전에 그 따뜻했던 도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노력은 도훈의 차가운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도훈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거나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서연이 대화를 시도하려 다가가면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키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침실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강가에 서서 하염없이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텅 빈 방안을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서연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늦게 귀가한 도훈의 재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쓰는 은은한 꽃향기가 아닌 관능적이고 짙은 머스크 향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두려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서연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울린 문자 메시지 알림음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은 서연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내일도 볼 수 있지? 라는 발신인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추궁했습니다. 도훈은 당황하거나 변명하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너와의 결혼 생활이 숨막히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제 그만 서로를 놓아주자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도훈의 태도는 냉혹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준다고 너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나를 옥죄는 여자가 아니라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의 시간 아니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가까운 세월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훈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비정한 남자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젖은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에 뚫린 구멍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모텔방에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훈은 이혼을 서둘렀습니다.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겠다며 대신 최대한 빨리 서류 정리를 끝내자고 종용했습니다. 그가 내민 이혼 합의서에는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와 예금의 상당 부분을 서연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마지막 양심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자신을 털어내고 그 여자에게 가고 싶은 조급함의 발로라 여겼습니다. 서연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도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야 내가 살 것 아니냐며 마지막까지 동정 어린 아니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서연을 대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서도 도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인생에서 당신을 영원히 지워버리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일에 매진하며 아픔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밤이면 도훈에 대한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와 괴로웠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도훈이 자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난 배신자일 뿐이라고, 지금쯤 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도훈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도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이름, 혹시 그가 결혼식 청첩장이라도 보내온 것일까? 아니면 남은 재산 문제로 소송이라도 걸려는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아니 서연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도훈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부고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였느냐고 묻는 서연에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긴 투병 생활 끝에 병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도훈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과 편지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도훈의 익숙한 필체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아내라니,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들 앞에서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돌아간 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훈이 지난 3년간, 아니 이혼하기 전부터 써 내려간 일기 형식의 편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첫 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3년 전 도훈이 서연에게 갑작스럽게 차가워지고 이혼을 요구했던 그 시점, 도훈은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어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고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도훈은 절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질 서연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서연에게 보여주는 것, 병수발을 들게 하며 그녀의 청춘을 병원에서 썩게 하는 것, 그리고 치료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서연을 빈털터리 과부로 만드는 것. 도훈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떠나보내기로. 하지만 그냥 아파서 떠난다고 하면 착한 서연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함께 고통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훈은 악력을 자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을 떼고 증오심을 품게 해서라도 자신을 떠나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연이 죄책감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도훈은 낯선 여자의 향수를 사서 옷에 뿌렸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가짜 문자 메시지를 조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며 차가운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볼 때마다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기 위해 일부러 짜증을 내고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이 상처받은 얼굴로 울 때마다 도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서두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서연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치료비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 혹여나 자신이 판단력을 잃게 되면 서연에게 줄 몫이 줄어들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마저 이혼한 서연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지만 그에게 서연은 여전히 유일한 가족이자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도훈의 고독했던 투병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과 헤어진 후 그는 아무도 없는 고시원에서 홀로 통증과 싸웠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면서도 그는 서연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가끔 너무 보고 싶어서 서연이 운영하는 카페 근처를 서성였지만 먼발치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만 지켜보고 돌아섰다는 대목에서 서연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도훈이 죽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삐뚤빼뚤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해. 나쁜 놈으로 기억되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진실을 알리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며 살지 않기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여자니까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내 이기심 때문에 이 편지를 남겨. 내가 너에게 준 건 배신이 아니라 내 방식의 사랑이었음을 부디 용서해줘. 사랑한다. 영원히.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도훈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냉정함은 가면이었고 그 뒤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도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도훈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주도 없이 텅 빈 빈소 영정 사진 속에 도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서연이 찍어주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사라진 자리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만이 남았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읽지 못했을까? 당신이 아파할 때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준 이 두 번째 삶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노라고. 장례를 마치고 서연은 도훈의 육고를 뿌리기 위해 그들이 자주 갔던 바다를 찾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도훈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육고를 바람에 날려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를 버려서 나를 지켜준 당신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마치 도훈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도훈의 사랑이 담긴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서연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이별이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세요. 그 온기가 언젠가는 사무치게 그리운 추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도훈 씨와 서연 씨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